노던 162가 식당 외벽에 설치된 대형 독도 사진이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쇼핑액이 74억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종이 영수증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의회의 예산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셧다운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승인 거부 사유 가운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3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노던 162가 식당 외벽에 설치된 대형 독도 사진이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경 훼손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검은색 복장을 한 아시안 남성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식당 외벽에 설치된 독도 사진을 페인트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추수감사절에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퀸즈 노돈 블러바드 162가 성상에 독도야 식당에 설치된 독도 사진을 불문명한 글씨와 함께 훼손시켰습니다. 쓰여진 글귀를 미루어 볼 때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나 추수감사절을 뜻하는 땡스기빙의 약자로 추정되지만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28일 새벽 3시경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경 독도야 식당 관계자의 신고에 현장에 도착해 CCTV 확인과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야 식당 측은 현재 낙서 테러가 가해진 독도 사진을 내리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 온라인 쇼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쇼핑액은 74억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29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74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어도비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어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29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록한 온라인 쇼핑 74억 달러는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 최대 기록이자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기록했던 79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1인 평균 쇼핑 액수는 168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42억 달러어치를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4.5%가 상승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과 다음 날 온라인 쇼핑 액수를 합치면 총 1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도비는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도 94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8.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디즈니의 겨울왕국 2 인형과 비디오 게임 FIFA 20, 매든 20, 애플 에어팟, 삼성 TV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심코 받아서 버려온 종이 영수증 출력을 위해서 연평균 300만 그루의 나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이 종이 영수증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뉴욕데일리 등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시의회가 종이 영수증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종이 영수증을 거부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체들이 종이 영수증을 재활용하도록 하며 유해성이 밝혀진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S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을 출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아메리카에 따르면 종이 영수증 출력을 위해 연평균 300만 그루의 나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내 대부분의 영수증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밝혀진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S 성분을 이용해서 코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환경 친화적인 대체품을 발행할 기술이 있는 지금 쓸데없는 종이 영수증의 낭비를 줄이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빠르면 올해 초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역시 2020년부터 BPA 성분이 포함된 영수증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지대 장벽 건설을 둘러싼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 예산 투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의회의 예산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인 2020 회계연도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이전에 예산 법안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의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셧다운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두 번째 단기 지출 승인안의 마감 시한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되거나 또다시 단기 지출 승인안으로 임시 변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재 여야가 1조 3,700억 달러의 총액 규모로 2020 회계연도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020 회계연도에 86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경선전 본격화 등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예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자 가운데 3만여 명이 사법당국에 체포된 전력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이 승인 거부 사유 가운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2012년 8월부터 2019년 10월 다카 승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무면허와 과속 등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카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16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등 타법당국에 단 한 번이라도 체포된 전력을 이유로 다카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 31,132명 가운데 33%에 달하는 수치로 승인 거부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추방 명령에 불응한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06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 4,459명으로 뒤를 이었고 마약 관련 3,752명, 절도범죄 2,72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 기간 다카 신청자 중 체포 전력이 있어도 승인한 케이스는 79,3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25,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민법 위반은 12,968명, 절도는 7,926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성폭행 62건과 살인 15건 등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다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욕으로 배송되던 가짜 운전면허증 6천여 장이 연방 세관국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이 술을 구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구매하려던 것인데 이 가운데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주문한 면허증도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연방세관국은 위조가 완료된 운전면허증 2,909장과 위조가 덜 된 운전면허증 3,123장 등 모두 6,032장을 켄터키주 루이빌 물류센터에서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조 운전면허증들은 중국에서 뉴욕으로 배송되던 중이었으며 뉴저지주와 플로리다주, 미시간주와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오하이오주의 운전면허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수된 위조 운전면허증 중에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주문한 것도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조 운전면허증은 술을 구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세관국 관계자는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가짜 운전면허증은 신분도용 피해는 물론이고 테러와 인신매매, 이민 관련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 도착 및 출발 항공편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 328곳의 국제항구에서도 마약과 무기, 위조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가 오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탄핵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백악관이 1일 제럴드 네들러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오는 4일 탄핵 청문회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법률고문 측은 5쪽 분량의 서한을 통해 증인이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가 대통령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 청문회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고 법사위는 6일 오후 5시까지 답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측은 또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를 근거 없고 고도로 당파적이라고 지적하고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내에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기간에 명백히 고의적으로 청문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서 4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7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4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탄핵의 역사적, 헌법적 기초를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전국적으로 위조 지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즌에는 1억 340만 달러의 위조 지폐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금을 쓰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재무부 산하 비밀 경호국이 위조 지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오퍼레이션 퀵 글랜스를 시행하고 쇼핑객들에게 현금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한 관계자는 작년 할러데이 시즌에 유통된 위조 지폐가 1억 340만 달러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갖고 현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 지폐의 앞면과 뒷면에는 모션 픽처 사용으로만 제한 혹은 복제품 등의 문자가 적혀 있으며 일부는 중국과 터키, 러시아어 등의 문자가 표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자들의 색은 대부분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외국어를 포함한 일부 문자는 붉은 계열로도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개인이나 소매상에서 현금을 받았을 때 지폐의 앞뒷면에 중국어나 외국어, 위조 문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조 지폐를 발견 시에는 당국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 국책모기지기관이 보증하는 컨포밍 론의 상한액이 내년에 5.38% 인상됩니다. 집값 상승세에 비례해 조정되면서 4년 연속 인상되는데요. 잠재적 바이어의 주택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국책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매입하는 2020년도 모기지 컨포밍론 상한액을 51만 4천 달러,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은 76만 5,6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각각 48만 4,350달러, 72만 6,525달러였습니다. 컨포밍론 한도액은 매년 전국의 주택가격 변화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금융청은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전국 주택가격이 평균 5.38% 오른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한도액 이상을 대출받는 전보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모기지의 융자 한도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고소득층 밀집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통해 보장되는 대출이라며 전체 모기지 대출의 약 90%에 상한 한도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밍 론은 지난 2016년 당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41만 7천 달러에서 42만 4,100달러로 1.7% 올랐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속으로 각각 6.9%씩 인상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를 국제 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국무부의 승인 없이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그리고 돈 세탁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피스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실시되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이메일로 지정된 투표소를 안내하고 조기 투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시 개인정보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면 선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맨하튼 40가와 1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한 연방검사가 음주운전 검문 중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워싱턴 DC 검찰 형사과 소속 비앙카 포드 검사가 30일 오전 12시 15분께 남자친구가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검사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검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검문에 응해 통과했지만 포드 검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샥스핀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 회기 안에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고 만약 서명을 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샥스핀 판매를 금지시킨 13번째 주가 됩니다. 연방법은 이미 상어를 잡는 것을 불허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서부터 시작된 샥스핀 유통 금지 역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